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캐나다 정부 그리고 온타리오주 정부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온주 정부의 경우에 경제재개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온타리오 정부는 12일을 기점으로 온타리오주 세개 보건지역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강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상황에 따라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줬습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15일 전까지 그리고 토론토, 필, 요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보건지역을 경제 봉쇄에서 재개 계획에 편입을 시키고요. 22일 전까지는 토론토 등 3개 지역의 주간 인구를 10만 명당 확진자와 양성률에 따라서 방역 지침의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소한 토론토, 필, 요크 지역들도 22일경에는 해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이 현상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토론토, 필, 요크 지역이 23일부터 봉쇄가 풀린다면 5단계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색 지역을 5단계라고 하는데 이 과거에서 주정부에는 회색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비필수업종의 영업을 금지했지만 이것을 일부 수정해서 소매점의 경우 실내 정원의 25%까지 그리고 약품과 식품점 등 필수업종의 경우에는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는 선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야외 모임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다는 상황에서 10명까지 허용되고요. 스케이트장 등의 그 야외 오락시설 이런 것들도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립사업자연맹 CFIB는 소매업체들의 영업을 일부라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식당의 실내 영업이랄지 미용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들의 영업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연맹은 이런 업소들도 엄격한 방역 지침을 지킨다면 영업을 허용해서 나쁠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주정부 지역의 지역별 단계적 완화 조치가 과거와 같은 지역별 인구 대이동 현상으로 즉 풍선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코로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박싱데이 전까지 일부 지역의 영업이 허용되자 이 토론토 시민들이 외곽 대형 쇼핑몰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지역별 단계적 완화 조치를 일단은 시행을 해서 일반 소매업체들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기저경제가 일단 좀 풀려나야 된다는 점에서는 토론토, 필, 욕 지역도 22일부터는 풀려준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환자가 급증세로 늘어난다거나 그렇다면 뭐 또 다른 조치가 나오겠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는 22일까지는 온주가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관련되는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경제재개 발표와 함께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주거용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명령, 이게 지역에 따라 중단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지난달 14일이었죠. 온타리오주 전역에 자택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용 세입자들의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긴급 명령을 내린 것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주정부가 전해드렸던 듯이 3개 보건지역을 시작으로 3주간에 걸쳐서 온주 전역에 내려진 자택 대기령을 중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퇴거 금지 명령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오는 23일 자택 대기령이 중단되는 토론토, 필, 뉴욕 지역의 세입자들도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입자 권익보호단체 등이 일제히 정부의 들쭉날쭉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전국 세입자연맹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주정부가 주거용 세입자들의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재개한 것이 이번이 벌써 2번째라면서 아직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속성 없는 정책 때문에 세입자들,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인 신민당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주거용 세입자들의 퇴거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주정부 차원의 월세 보조금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게다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월세를 지불하는 것조차도 참 힘든데 이것이 퇴거 조치를 정부가 막아주는 조치가 지금 있었지만 이제 경제봉사가 해제되면서 23일경부터는 또 이런 조치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은 세입자들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 월세 보조금이랄지 아니면 퇴거 금지 명령을 임대주, 랜드로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주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참 이런저런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한국이 가만히 보면 온통 트로트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뭐 트로트 프로그램 한두 개씩 안 보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기야 한국의 모든 방송의 주요 간판 프로그램들이 모두 트로트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충 훑어만 봐도 TV조선이라는 곳에서는 미스터 트롯 이런 것을 방송하고 있고요. MBN이라는 방송에서는 보이스 트롯 파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SBS가 트롯 신이 떴다. 뭐 KBS는 트롯 전국체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트로트가 온갖 광고까지 점령한 트로트의 민족, MBC의 트로트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 트로트 프로그램을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명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유행했던 사교춤 폭스트롯이라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뽕짝 뽕짝 뽕짝짝 뽕짝 이 공통된 리듬 패턴을 지니고 있지만 폭스트롯은 소위 그 슬로우 퀵 그 움직이는 빠른 템포의 충곡 아닙니까? 그래서 옛 트로트는 상대적으로 애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트로트과 폭스트롯은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이죠. 오히려 그 리듬적 특징을 소리나는 대로 쓴 육보식 명칭 뽕짝 이것이 트로트라는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뽕짝, 미스 뽕짝, 미스터 뽕짝 이럴 수는 없으니까 미스터 트롯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뽕짝이라는 말이 더 잘 다가온다는 얘기죠. 트로트의 뿌리는 잘 알려져 있듯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대중음악 엔카가 근원입니다. 라시도레미파솔라 이 단음계의 넷째 음인 레 그리고 일곱째 음인 솔을 뺀 라시도미파를 이음계라고 하는데 이 이음계는 외색을 완연히 드러내는 일본만의 특이한 음계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알뜰한 당신은 이게 시라파밀라파미 그런 음계거든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시도라파미 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랄랄라 시라파미 이런 거를 불러보게 되면 바로 이음계가 어떤 것인지 그 전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즘 트로트 열풍을 생각하면 굳이 이런 기원을 논해서 일본의 엔카가 기원이었다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쓸데없는 일이긴 합니다. 트로트는 이미 엔카에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뽕짝으로서 우리네 가슴에 인박혀 있는 정서요 그 멜로디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기원이 감정 표출이라는 학설에는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히, 노, 에, 구, 에, 오, 욕 이 7가지 정을 노래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네 트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음악의 카타르시스 기능과 연결 지어보면은 노래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더없이 유용한 도구로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요 무대라든지 수많은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가슴 깊숙이 꾹꾹 우겨 넣으면서 견뎠던 젊은 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소환해주는 그런 스위치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네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누구도 베풀지 못한 위로와 위안을 얻어서 스스로 치유하는 평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트로트를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트로트 열풍이 불어난 것, 뭐 정동원이라는 어린 소년에서 출발이 됐다는 기원설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어렴풋이 기억하게도 2년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로트 열풍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어려움. 이 트로트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코로나19, 그야말로 설상가상과 다름없는 암울한 현실에서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내린 정서적 처방이 트로트이기 때문에 이렇도록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 없는, 그래서 복잡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하는 음악까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여유가, 그런 새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입니다. 트로트처럼 단순하지만 우리 가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멜로디, 이것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위로를 얻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운 다른 장르의 음악도 즐길 수 있는 시간, 그 여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로트가 아무리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트로트의 원천은 김정구 선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김정구 선생이 평생 유일한 레퍼토리로 부르셨고 우리 국민의 영원한 국민 트로트가 되어 있는 원조 트로트, 눈물 젖은 두만강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싸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님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인 해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두만강에 가서 두만강물로 목을 축이면서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 정서에 우리 노래 트로트와 함께하는 시간 오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부를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두만강이 그립습니다. 오연팀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